전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수능 특강 영어 공부법 하시는데 수능 특강하고 기출 문제를 풀고 있다고 그러는데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 특강을 이거를 1강씩 하시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40문제씩 해서 보통 뭐 듣기 빼고 뭐 이렇게 치는데 영어 푸는데 이제 70분 정도 걸리는데 7, 80분에 푸셔야 됩니다. 이렇게 풀고 1차에 맞히면 첫 번째 맞히면 동그라미를 쓰고 두 번째는 또 읽으면서 다시 푸세요.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맞히면 동그라미 2개. 세 번째는 이 내용 보고 이렇게 두 번째도 틀리셨으면 해설을 다 읽어봐요. 해설을 빠르게 읽고 해설을 정독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요점을 먹고 문제를 다시 푸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3개를 치시고 그래도 못 푸는 것은 이렇게 별표를 쳐서 일단 남겨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빠른 속도로 40문제씩 풀면 많은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맞는 문제는 내가 해설을 정독한 다음에 내가 푸는 방식하고 그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 방식하고 맞는지 근거를 잘 찾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 틀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틀린 걸 고른 이유를 고쳐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답의 근거의 이유 요거를 찾아서 이거를 현장에서 시험을 볼 때 어떻게 내가 찾을 수 있는지를 또 써보셔야 돼요. 그렇게 일단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는 수능 특강을 분석한 자료가 네이버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요거를 유료로 판매하는 책이 나오거나 합니다. 그때 가서 자세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이게 수특기 범위가 된다면 할 수 없이 이렇게 네이버에서 구하던 학원에서 구하던 아니면 누군가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분석한 거 요걸 복사를 하던 해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봐야 돼요. 근데 수능만을 위한다면 이렇게 분석 책자가 나온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똑같이 기출문제, 수능 특강을 먼저 하느냐 기출을 먼저 하느냐도 이제 질문 많이 하시는데 3등급 이상은 기출을 먼저 하든 수능 특강을 먼저 하든 상관이 없는데 3등급 이하라면 이게 수능 특강이 3등급 중심의 문제니까 이거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을 보실 때도 이거를 시험 보듯이 시험 시간을 정해서 푸셔야, 그래야 이 시험의 감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재고 시험을 1차로 보고 두 번째 틀린 것만 모아서 2차로 보고 세 번째 볼 때 이 해설을 읽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설을 읽으시면 해설에도 꼭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점이나 개념들을 다 체크를 해뒀다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째 볼 때 세 번째 풀었는데 못 풀면 이 요점들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놓고 힌트를 쓴 다음에 네 번째로 풀어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실제적으로 틀린 문제를 분석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맞은 문제는 본인이 이거를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고, 틀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눠야죠. 그걸 통계를 내야 됩니다. 통계. 그래서 통계를 내서 이게 실수인지 정확하게 실수도 더 정확하게 통계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 실수인지 문제 체크 실수인지 근거를 못 찾았는지 계산을 못했으면 이게 법문수 계산인지 식계산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통계를 내고 틀린 부분의 공통성을 찾아야 됩니다. 틀린 부분에. 그래서 내가 보기 문제를 많이 틀린다, 아니면 경제 문제를 많이 틀린다, 이렇게 틀린 부분이 확정이 돼야 요 확정이 된 틀린 부분을 해결할 갈래별 문제집이나 아니면
요 파트, 틀린 부분 파트가 모여진 자료를 가지고 또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틀린 거를 반드시 통계를 자세히 내고 이 틀린 거의 통계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4번 정도 푸시면 이 기출문제에 어떤 대표 유형을 찾아가지고 여기가 선택지가 1, 2, 3, 4, 5면 요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기출문제에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기출문제들에 있는 선택지들을 찾아다가 여기다가 6, 7, 8 해서 이렇게 대표 문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했는데 다음번 시험 볼 때 이 문제가 틀리면 이걸 테마식으로 아주 자세히 소제목을 적고 이 문제의 의미 소제목으로 적고 테마식으로 아주 자세히 노트 정리를 테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영어를 하는데 이 전체 흐름을 봐서 당연히 이렇게 서너 번, 한 4번 정도 푸른 다음에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를 찾아가지고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이거를 정리하고 따로 쓰고 암기를 해야겠죠. 한 5번째, 6번째 풀어가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새로운 이걸 변형 문제, 이 변형 문제가 이 수능 특강의 변형 문제라고 하면서 이 네이버 기출비나 아니면 인터넷에 떠돌거든요. 그럼 이 변형 문제까지 풀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중간고사만 아니라면 분석책이나 변형 문제들이 많이 만들어졌을 때 하면 좋겠지만 고3이라면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하셔야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중간고사 보기 전에는 이게 문제를 이걸 다 풀고 학교에 가면 이 수업 시간에 이걸 나오면 그걸 아주 자세히 또 읽어보면서 영어 단어 외우고 문장 외우고 영어 단어 외우고 문장 외우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영어가 한 단원이 이게 한 문장처럼 형식적으로 나오지만 내용이 이렇게 4개 정도로 끊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요 단락과 요 단락과 요 단락과 요 단락의 핵심 단어들을 체크를 해서 이 단어랑 이 단어 이런 단어를 연결해서 줄거리가 뽑아지고 이 단락과 단락 간의 관계, 그러니까 한 3문장 이 정도씩 나오거든요. 이렇게 서너 문장씩 나오는데 요 문장과 요 문장의 관계, 요 문장과 요 문장의 관계까지 전부 다 체크를 해서 공부를 하셔야 나중에 이게 변형이 됐을 때 풀립니다.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 하고 독해랑 뭐 듣기는 꾸준하게 하시면 되는데 이 2개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먼저 풀고 여러 번 풀고 그 다음에 정리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일정 부분 정리하고 중간고사를 보고 나중에 이 변형 문제나 분석지가 나오면 분석지를 구하면 이걸로 다시 추가 분석하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아쌤입니다.